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청간시 144페이지. 예, 서호는 항주에 있는데 그리 크지는 않은데 경치가 좋기로 유명하고, 옛날에 소동파, 백거이 이런 분들이 다 거기서 배설을 했기 때문에 소를 두고 지은 시가 많고, 1127년에 북송이 망하고 남성으로 옮겨가면서 항주에다가 도읍을 했는데, 이만. 작자 임선, 이는 뭐습니다. 산에 청산 누에 눈대 서호가무 기시후랴 남풍혼덕 유인취 한이 직파항주 작변주를. 이제 산밖에 푸른 산이요. 누각 밖에 누각인데, 산밖에 푸른 산인 게, 항주에 가면 북경부터 상해까지는 중국 지미 부분 태산 말고는 산이 없어요. 그러다가 상해 지나고 나서 남쪽으로 가는 데면 꼭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높고 낮은 산들이 많이 있는데, 항주에는 실제로는 산이 많아요. 그 다음에 산 밖에 또 산이고, 산이 첩첩이 있고, 누는 누각 밖에 다시 누각이다. 누각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서호에서 가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기시는 어느 때, 몇 기자, 어느 때, 실 것인가, 거칠 것인가. 이제 북송이 망해가지고 황제 아버지 황제하고 왕비하고 궁녀들, 또 공주들 한 250명이 이제 뭉치가 가지고 그 송나라 휘종하고 흠종이 거기 가서 완전 노예처럼 지냈어요. 근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이제 나라를 세운 사람이 남통 고정. 근데 이 사람이 남쪽으로 와서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건데, 그 따라와가지고 또 다시 나라 세운 신하들이 계속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는 것만 없는데 노래하고 춤추려고 술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몇 시에 어느 때 거칠 것인가. 그 다음에 남풍은 따뜻한 바람, 훈자는 이제 불기울 시울 훈, 또 약기운 같은 거 씌운다. 옛날 보면 방에 이제 마시는 약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도 방에다가 약초를 찌가지고 기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씌우는 게 있는데 훈정한다. 불기울 시울 훈, 나한테 이제 불기울이 바꾸는 있는 게 이제 확 이제 뜨시운 기운이 덕은 동선을 강조하는 보조 동사. 유인은 노는 사람, 취는 취한 얼굴. 남쪽 따뜻한 바람이 노는 사람의 취한 얼굴에 불어 닥치는데, 그게 술이 오르면 좀 더한데다가 또 남쪽 따뜻한 기운이 또 불어오니까 술이 더 잘 취한다. 지금 바로 곧장 파는 설 또 뭐뭐로서 어떤 뭐뭐로서 항주로서
변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변주는 이제 황하 바로 밑에 하남성에 그 북송의 서울이 개봉인데 또 다른 말로 변경. 그 앞을 흐르는 황하의 지류가 이제 황하의 북쪽에 있고 그 지류가 변수인데 변에 있는 강. 여기 이제 명장에 나오는 양해왕 양나라 서울 대량 명자가 찾아간 그 양나라가 개봉이래. 그러니까 개봉서 그 임금이 세금 거두고 있고 막 방탕하게 지내다가 나라 망했는데 남쪽으로 와서 뭐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남쪽에 옮겨와서 새로 세운 서울 항주를 이렇게 되고 항주로서 작은 삼는다, 만든다, 변경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 안 망할 줄 알아요. 풍자하는 그런 식이야. 이런 식을 이제 지어가지고 퍼뜨리면 임금이나 고위 관료들, 통치자들이 이제 읽어보고서 정신을 차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풍자시, 풍류시. 풍자해서 깨우친다. 이 이제 풍자는 말하는 사람은 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이제 깨우치는 게 풍자. 찌를 짜자. 뭐 같은 말입니다. 시가 아주 쉬우면서 내용이 선명해요. 그러니까 산밖에 푸른 산이고 산이 첩첩이 있고 누각밖에 누각인데 누각이 계속 이어져 있다. 누각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그 돈이 많이 들고 주로 놀이공간이잖아요. 옛날에는 뭐 국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농민들의 저금이니까 서호 호수 이름, 아름다운 호수 이름, 그 유람선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1989년 10월 달에 서해 처음 가보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싶어. 도착하자마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 두 번째 가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세 번째 가니까 별로다 싶었지만 또 네 번째 가니까 과연 뭐 괜찮다 싶었지만 또 한 다섯 번째 가보니까 역시 이런 데가 없다 싶어. 서호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어느 때 그칠 것인가. 다 술을 한잔 먹고 이제 춤을 추고 노래하니까 따뜻한 바람이 취한 사람의 얼굴에 불어닥치는데 바로 항주를 변주로 만들 셈인 모양이다. 그 다음에 작자는 임성. 이 시는 유명한 시인데 작자는 생졸연불상. 나하고 뭐 돌아가신 해를 상세히 알 수 없다. 남송 때의 시인. 남송은 1127년부터 1279년까지. 북송은 960년부터 1127년까지. 약 생활제 효종 순위연간 대략 생활했다. 생활의 동사. 쟤는 저속이 전치사로 전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효종, 연호가 순인데 주자 그래도 순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간 1174년에서 1189년까지 이제 임금한 효종. 고종 다음에 이제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본래는 이제 워낙 힘이 세가지고 이 몽고의 그 금나라 여진이 사신 가가지고 이 활을 잡아 당기니까 왕자 이렇게 했어요. 워낙 힘이 세니까 워낙 강해. 근데 그 뒤에 이제 북쪽에 여진족이 계속 침입해가지고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애를 못 낳아요. 그래 이제 송나라 태조가 있고 그다음에 태종이 있는데 태종 동생인데 그 후에는 계속 동생 후손을 했는데 그러니까 천하에 이제 다 북쪽은 막혀버렸고 태종 후손이 없으니까 태조 후손을 두 사람 구했는데 한 사람을 왕을 하려고 후계자를 하려고
태자로 삼으려고 이제 궁궐에 불러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그 앞으로 고양이가 지나가니까 그 태자 될 사람이 발로 고양이를 차버렸어요. 그래서 저렇게 잔인한 인간이 황제 되면 되겠나 해가지고 그래 쫓겨나고 그 동생이 황제가 됐어. 그 사람이 효종인데 그래서 그 전후에 살았다 대충. 그럼 저수시 영명제 이만저 이만적 금항주라 시 당년 남송적 도시. 그 다음에 저는 이저자 중국말에서는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수의 시, 이 한수의 시는 또한 명은 이름한다. 제 이만역, 이만저, 저는 이제 집제자인데 이만에 있는 저, 이만에 있는 여간, 여간에 쟤는 쓴다라는 이름이 있다. 이만은 곧 지금의 항주다. 항은 이제 배 건널 항, 물 건널 항. 시는 이 시는 뭡니다. 당년 당한 해 그때 그 당시 남송의 도시는 본래 뭐 뜻이 도읍이란 말이에요. 본래 요즘 사람 많은 데 사는 데를 도시라고 하지만 본래 도읍이란 말이에요. 도자가 이제 마늘도 또 모일도 아름다울도 시인 유람 항주소 유감의 남송군신 편한 이루 침이 그 황엄무도적 생활이 불사북벌적 수복 중은 분이작 차시 병장 지제 사의 여점적 장벽지상이라. 그 다음에 시인이 이제 작자가 유람 항주 서호를 유람하면서 이제 놀면서 이제 구경한대. 유감의 남송 군신 편한 이루 남송의 임금이나 신하들이 치우칠 편안한 자 일루는 한 모퉁이 항주라고 하는 데가 중국 지도로 보는 때는 상해 저 밑에니까 여기 그러니까 한쪽 모퉁이 구차하게 편안하다. 치우치게 편하다. 겨우 편하다. 한쪽만 이제 치우치게 편안한 한쪽 모퉁이 없자. 한쪽 모퉁이에서 구차하게 편안한 것에 느낌이 있어서 구차하게 편안하면서 황엄무도한 것에 빠진 생활. 거칠고 이제 험탕하고 하여 법도가 없는 그런 생활에 빠진 것에 위에 유감 느낌이 있어서 계속 빠져서 불산을 향하지 않는다. 북벌 수복 중원 북쪽을 쳐서 중원 땅 중국 본토 중국 중심부를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은 것에 유감 느낌이 있어서 분할 분자 분하여서 작차시 이 시를 지었다. 이제 남송도 그렇게 약한 나라는 아니라서 이제 양자가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 악비 같은 유명한 장소가 있어가지고 그 북쪽하고 붙을 수 있는데 고종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북쪽에 이제 그때 금나라인데 금나라에 자기 아버지 그다음에 형님 임금 그다음에 어머니 생모 뭐 그다음에 형님 동생 오빠 뭐 오빠가 아니라 누님 여동생 뭐 다 잡혀가 있는데 강하게 하면 자기 아버지한테 해가 가기 때문에 고종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금나라에서 진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본래는 금나라 잡혀갔는데 자기 말로는 탈출하다 보면서 남성 조정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고종한테 잘 보이고 고종한테 잘 보이고 자기 어머니 뭐 소식도 전하고 이래 하니까 이제 나중에 정성이 됐어. 정성이. 이 사람이 이제 금나라 스파이인데 그러니까 중신들 다 죽이고 북부한 사람 다 죽이고 하니까 계속 이제
송나라 사람들이 그만 다시 또 옛날 개봉처럼 술 마시고 노래하고 뭐 춤추고 황혼무도한 생활에 빠져가지고 북벌해서 중원을 수복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 느낌이 있어서 그 울분에 차서 분하여서 이 시를 지었다. 아울러 장은 뭐뭐로서 그는 전치사 지제는 이지자 제목제자 이 제목 이 시 이 제목을 사는 쓴다. 어느 뭐뭐세 여점은 여관 적은 뭐뭐서의 장벽 벽 여관의 벽 위에다가 쓴 것이다. 다음에 주석이 보면 변주는 북송적 경성, 경성은 서울이란 말이고 중국 사람들은 도시가 평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을 써요. 지금 이제 장안에 가면 옛날 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금 하남 개봉시 부근, 하남 개봉시 착구 반영료 이 구절은 반영했다. 당시 군민 낙 불사촉적 심은 낙 불사촉은 하나의 수건데 즐거워서 촉을 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배우는 이제 자지통 가면 조금 지나면 촉하니 많은데 아들들이고 신하들이 반대하는데 둘째 임금 촉간의 임금 유선이가 항복해가지고 위나라에 잡히가요. 본래부터 좀 멍청한데 위나라 잡혀갔는데 막 그 예쁜 여자하고 술하고 막 음식하고 맨날 공급하니까 입을 해물리고 막 여자들 춤추는 거 보고 웃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위나라 장수가 당신 그 망한 총나라 생각 안 나나 보니까 그때 답이 차지락 이곳이 즐거운데 이곳이 즐거워서 불사촉 총나라 생각 안 납니다. 이런 임금 보고 제갈량이나 뭐 그 많은 종신들이 그 북벌 한다고 그렇게 고생하는 게 참 허수고지. 그러니까 요 송나라 임금이나 신하들도 지금 똑같이 차고는 반영료 당시 군민 낙 불사촉 되시면 또 군민들이 임금이나 신하가 즐거워서 촉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심태, 마음의 상태, 마음의 형태를 반영한 것이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또 소원을 두고 지으셨는데 호상초우 호수 위에 이제 처음 내리는 비 겨울에는 비가 잘 안 내리다가 이제 봄이 되면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그날 이제 이 항주는 상해보다 더 남쪽이고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훨씬 남쪽이니까 서기가 많고 뭐 보통 이제 겨울에도 얼음 잘 안 열고 여름에 평균 기온이 30도 넘어가니까 수증기가 많지. 그래서 그 이제 호수 위에서 첫 비가 내린다. 그의 첫 비가 내린다. 봄에 봄비가 내린다. 수강염염 청방호 하고 산세공모 우역기를 욕파서호 비서작헌된 담장농말 총상이를 물빛이 이제 물 표면에 이제 해가 비치면 물빛이 반사되잖아요. 물빛이 본래 리엄염 이제 두문 비례가지고 그런데 물놀이 한데 물놀이 일염 뭐냐면 물 표면에 조그마한 파도가 일어가니고 그 별빛처럼 반짝반짝하는 그게 이제 물놀이 일인데 파도보다 작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골 살면 이제 늦었던데 호수 같은 바람 안 부는 날 물 표면이 아주 반짝반짝하는 게 이제 염염인데 물빛이 반짝반짝하고 반짝반짝하여 개인이 봐야 흐려 좋고 개인이 봐야 흐려 좋고 이제 비가 오다가 말다 하니까
또 산빛이 공몽은 빌공자지만도 흐릿할 공자가 있어요. 몽도 흐릿할 몽. 안개 같은 게 작게 들면 산빛이 흐릿하여 비가 오도 또한 기이하네. 한날에라고 보기보다도 자기가 이제 호수에 자주 가니까 물빛이 살랑살랑 하면서 살랑살랑 할 때에는 개였어야 바이오로 좋고 산빛이 흐릿하니 비가 오도 또한 기이하네. 소경치가 이제 개인 날도 좋고 좀 허리가 있고 안개가 끼고 막 비가 내릴 때도 물안개가 끼일 때도 좋더라. 요금은 하고 잔다. 파는 가지고서 설 목적인 시사 서호 호수 서호를 가지고서 서자에 비교한다면 비교하자니 서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 사대민이라고는 서시를 이제 서자라 했어요. 본래 월나라 뗄나무꾼인데 이제 그거는 예쁜이가 발탁해가지고 오나라하고 싸울 적에 오나라 임금 부차한테 보냈어요. 부차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만날 이제 풍악 울리고 또 서시가 이제 월나라 서파이니까 궁궐이 뭐 뭡니까? 뭐 정원이 뭡니까? 확장해서 토목공사를 계속 일으키니까 토목공사 일으키면 백성들이한테 체감을 그다 하고 부역 많이 내야 되니까 결국 민원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와신 상담하던 구천이가 쳐들어 가서 오나라를 완전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서시를 다시 데리고 가지고 한데 팽리라고 하는 장군이 데리고 어디 숨어버렸지. 그러니까 서시에 비교한다면 담장은 얕을 담 화장할 장, 옅게 화장하고 농은 짙을 농, 그다음 발은 바를 말, 흑칠할 말, 은게 바른다. 옅게 화장하고 짙게 찍어 발라도 이 서시가 화장을 이래 하거나 저래 하거나 모두가 다 서로 알맞더라. 그러니까 서시가 화장을 조금 하나 뭐 많이 하나 짙게 하나 다 미녀더라. 서호는 역시 비가 오거나 말거나 또 햇빛이 나거나 말거나 다 경치 좋더라. 근데 물빛이 살랑살랑하니 개여서 바이오로 좋고 산빛이 흐릿하니 산빛이 자욱하니 비 올 때도 또한 기이하구나. 요거는 뭐 하고 산다. 서호를 가지고 서시에 비교한다면 서시가 옅게 화장하거나 짙게 찍어 바르거나 모두가 다 서로 어울렸네. 이거 어떻게 했다 좋다. 그 다음에 시인, 임, 항주, 통판시. 항주, 통판은 항주사사 밑에 있는 이제 참모인데, 이 소동판은, 소동판은 항주에 두 번 왔어요. 자사로 한번 오고 그 뒤에 또 통판으로 한번 왔어요. 소동판은 또 특별한 요리사인데, 자기가 만든 요리가 몇 가지 있고, 요리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많이 중국집에 가면 먹는 동파 육고는 이제 소동파가 개발한 요리. 그다음에 한 사람으로서 뭐 시, 문장, 그다음에 서예, 송대 4대 서예가고 송대 4대 화가고 또 살아고 있는 사도 짓고 뭐 못하는 게 없는데 그다음에 송나라 사람으로서 개인이 문장을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인데 평생 지은 문장이 4,400개 남아있고 시도 한 5,000수 남아요. 그다음에 근데 자기 스스로 내가 나보다 못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바둑 두는 거하고 하나는 술 마시는 게. 근데 술 마시는 게 나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말로는 소동파 주량이 두 말.
그다음에 창작료, 대량, 가영, 서호, 경색적 시가, 기중, 차수, 체위, 회자, 인구, 파, 서호, 비유비, 서자, 시, 차시적, 전신지, 필, 종차, 서호, 우다료, 일개, 서자, 호적, 미칭. 그 다음에 시인이 항주 통관을 맡고 있을 때 창작료 지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대량, 가영, 서호, 경색적 시가, 창작 시간대 시간을 꾸미는 가능어가 대량, 가영, 대량, 많은, 서호, 경색을 가영한, 서호의 경치, 경치를 노래하고 읊은 시가를 창작료 지었다. 기중, 그 가운데서 차수, 이수, 이시는 체위, 가장 뭐뭇이다. 회자, 인구. 인구는 여태 글자 그대로 사람 숫자가 아니고 사람 입, 사람들 입에. 회자는 우리 해쳐 먹는 회하고, 회가 이제 육회가 있고 생선회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 지금은 안 먹지만 옛날에는 먹었길래 이런 글자가 있지. 그 다음에 자는 발음이 자도 되고 적도 되고, 고기 살점을 이제 잘라내가지고 불에 구운, 우리 적 붙인다 하는 적인데, 이거 이제 맛이 좋으니까 오늘날이야 흔해 빠졌지만도 사람들 입에 잘 올라간다. 사람들 입에 자주 올라간다 해서 사람들이 자주 얽거나 하면 회자한다. 사람들의 입에 가장 회자되었다. 이 수가 여러 수 중에서. 그래서 이 시에서 서호를 비유하여 서자로 여겼다. 서시로 여겼다. 이 시는 전신지피, 이 구절이 이 시에 전신지피는, 시는 정신을 전하는 필이다. 살아있는, 생동하는 데. 그 그림이 전신하다 보면, 뭐,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사람의 정신을 전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고향을 그렸는데, 그건 뭔가 정신이 들어있는 것 같다. 이게 정신. 살아있는 듯한 그런 글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서울 갖다가 서시에 비유했으니까, 요 구절이, 이 시 중에서 이 구절이 전신지필, 정신을 전하는, 정신이 살아있는, 정신이 붙어 있는 그런 필은 이제 붓이 아니고 그런 뭐 글이다, 뭐 표현이다. 종차, 이때부터. 서호는 또, 다료는, 요때는 다짝 동사되면 많아졌다. 요거는 동사의 결을 나타나는 전미사고, 많아졌다. 일개 하나에 서자호라는 이제 아름다운 명칭이 더 많아졌다. 증가했다. 그 다음에 리엄봉으로 되면 이제 수파 상년적 양자. 조그마한 물결이 서로 이어지는 모양. 공몽은 몽롱 표모. 몽롱은 흐릿하단 말이고, 표모는 아득하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산에 참산 누엔데 수고하여 강풍도 유정은 지팡수 수강염령 청방호 산세공모 욕파 수근대 담장농날